뭐 여자분도 좋다고만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진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걸로 자기 만족한다 의미거든요. 보통은 상대방이 만족하면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정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젊으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자기의 어떤 성적인 느낌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쪽은 잘 모르죠. 자기가 좋으면 또 뭐 여자분도 좋다고만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진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걸로 자기 만족한다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암만 해도 여자분들은 좀 소극적이 되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자녀들도 언제 성장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냥 남편을 위해서 서비스 개념으로 좋은 척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뜻일까요? 신혼 초에는 그게 많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적어지긴 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좀 피하게 되고 귀찮아하고 약간은 좀 짜증도 내죠. 그러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는 성이라는 것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자기를 좀 존중하지도 않고 그래 버리면 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긴 하죠.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군요. 남편과의 성관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신혼기에는 어쨌든 간에 아내가 그 티를 안 내. 그냥 만족하는 척해. 그럼 남편은 아내가 나와의 관계에 만족을 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다가 소통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성적으로 소통이. 착각을 하고 살다가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서비스 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횟수를 점점점 줄이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겠네요. 좋아했었잖아. 좋아했는데 왜 이제 안 하겠다고 하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남편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가 나 있을 것 같고 아내도 계속 즐겁지 않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있을 거고 이렇게 서로 착각과 오해와 한참 동안 쌓아 올리는 상태가 나중에 오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신혼 때 양쪽 다 성에 대해서 즐거워하겠죠. 근데 여성 쪽에서는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 불구하고도 상대방이 좀 배려한 차원에서 좋았다고 만족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노골적으로 대놓고 피곤하다 하면서 거부하게 되고 어떨 때는 모욕감도 줄 수가 있죠. 성이라는 것도 존중을 했을 때 더 기쁘고 행복한 건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성적인 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성적으로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자는 이제 자꾸 물어보게 돼요. 나 오늘 괜찮았어 하는 말은 뭐냐면 나 멋졌어?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게 남편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부작용으로 오히려 완전 섹스리스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초반에 뭘 해줘야 될지 남편한테 아니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는 게 남편한테 오히려 좋은 건가요, 선생님?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심리 검사를 하면요. 세 번을 꼭 하라 하거든요. 유아기 때, 또 이제 진로 때, 그 다음에 결혼하기 직전에 두 분이 꼭 오라 그래요. 저는. 이게 심리 검사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진 않는다. 그러나 상대의 욕구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에 꼭 이렇게 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꼭 시켜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적인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부정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 누구나 다 성적인 기대, 환상이 다 있어요. 환상은 좋은 거죠. 환상 때문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인간은 다 이렇게 환타지를 가져야 돼요. 환상은 중요한데 상대방 환상이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장은 거의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 터지면 좋은 건 뭐냐? 문제 터지면요. 그것이 이혼까지 갈 수 있지만은 문제 터지면 감사하게도 전문가를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서로 간에 기대차가 있었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상대방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우동을 좋아하는지 알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한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3자 성 전문가들을 통해서 두 분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성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고
그 기대치가 합리적이면은 그 기대치를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든지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성적인 즐거움들이 준비 없이 할 때보다는 고박 이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 부부 학교에는 성에 대한 기대치를 꼭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 꼭 가져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은 성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적 욕구가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서로 간의 이 격차. 미리 알면은 문제 생겨도 큰 문제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서로 간의 불만상이 높아지게 되고 그 불만이 내 일상으로 가게 될 수가 있죠. 그 선생님께서 아까 그 잘못된 판타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판타지는 어떤 판타지인 건가요? 잘못됐단 말이 너무 좀 주관적일 수 있긴 하는데 보통은 야동이나 성인물 통해서 보는 판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나 현실에서는 그런 기대를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판타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관계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일상적이 못한 기대 때문에 불만족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서로의 욕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인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 개입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남성은 인정을 원하고, 근데 여자는 만족스럽지 않고, 그럼에도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고, 속에 담아만 두는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중에 이혼까지도 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이거를 이혼까지 안 가게 하려면 첫 번째로 서로의 성적 판타지가 뭐가 있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3자 전문가가 낀 상태에서 해야 제대로 된 성적인 판타지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전문가의 그 몇 번의 만남이 진짜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 전문가에 의하면은 최고의 애무는 소통이다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성적인 부분도 깊이 몰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만족도도 보통은 상대방이 만족하면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족할 때 둘 다 기뻐요. 한쪽만 만족하면은 그 기쁨은 굉장히 짧아요.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지만은 더 큰 만족은 몸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뭐 성관계 이런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요하고 간혹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만남 가운데 너무 좋아. 성공이 이런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위기 상황에 닥칠 수가 있죠.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성이란 게. 나는 배우자 이런 거 못 느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려면 꼭 전문가의 한번 점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남성이 계속 괜찮았냐, 만족스럽냐 물어보는 거는 몸으로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게 안 느껴져서 물어보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사실 만족을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네요, 여성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물어보면서도 뭔가 이제 자기도 좀 이렇게 확신이 없기도 하고 아, 하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남성분들 입장에서 여성이 만족했는지 안 만족했는지 확신이 안 든다면 사실은 만족했다고 얘기를 해도 만족을 안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대고 상처받게 만족스럽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말 말고 몸으로 내가 느껴지는 상대방의 만족도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하죠. 근데 그거마저도 경험이 없으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최고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가 찜찜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가 있죠. 자기는 이제 이 이상의 경험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좀 찜찜하고 내가 어떤 뭐 읽었던 자료나 정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다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유야무에 넘어가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내가 찜찜해요. 근데 뭐가 문제여서 또 뭐가 부족해서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왜 이게 더 향상이 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기의 혈압이나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혈압약을 먹어야겠네. 그렇게 알기도 하거든요. 그러듯이 심리적인 문제도 가끔씩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 봅니다. 뭔가 찜찜하면은
바로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찜찜한 것이 하나의 과정상 올 수 있는 당연한 하나의 어떤 발달 과정인가? 아니면, 이건 정말 뭐가 부족해서 오는 건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의 지침이나 가르침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되죠. 요 예, 성생활이라는 것도 전문가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또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인간이 친밀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관계의 행복이 최고의 어떤 행복의 조건인데, 근데 친밀감의 표현은 신체 접촉이에요. 성처럼 깊은 접촉을 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친밀감 표현이고, 이 친밀감 느낄 때 오는 그 하나가 될 때 오는 그 행복은 굉장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선물이죠. 그런데 교육 없이 준비 없이 하게 되면은 제대로 못 느끼거나 심지어는 뭔가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친밀감 표현을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전문가의 지도 또 결혼하면서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은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심지어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 또 과거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심지어 종교까지 연결돼 있어요. 성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또 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과거에 첫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일 때는 그런 경험을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성적인 시간이 그 친밀감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점검하고 스크린하고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만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요거 예. 한 번, 두 번 투자를 하시면 2, 30년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 할 수 말씀 빨리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하면 나중에 가서 계속 거절당하는. 그렇죠. 2차 후유증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2차.